네, 오늘도 디테일하게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테일사 오늘도 디테일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금요일에 페덱스 CEO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뉴욕 증시를 또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도 있고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이게 매크로와 시장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시장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뭐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은 일단 20일, 21일 양일간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될 거냐, 울트라 스텝 1%죠.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랭도 많이 오가고 있고요. 연말의 기준금리는 일단 4.5%까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뭐 1,400원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일단 정부 측에서 환율의 스왑 이런 쪽을 협의 시사하면서 소폭 하락한 1,388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2,400이 붕괴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달에는 상단을 높이 못 들이고 다시 120 월선을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240과 710 정도 양 지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지수의 지지선 어느 정도로 확인하면 좋을지 얘기를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 주를 열어볼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하나증권에서 태경 BK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무려 14%나 올랐더라고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지속되는 속에서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대체재인 코크스의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지수와 시장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금속이라던가 비광물, 전통적으로 높은 평가를 못 받던 곳들인데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라던가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쪽들로 붙으면서 밸류 자체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음극재의 필수 핵심 소재인 코크스 독과점 기업이다. 납품을 기대해 보겠다. 2차 전지까지요. 이런 내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일단 전방 산업에서 기초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석회석 그리고 코크스라고 하는데 이 코크스라는 건 정유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 고체 연료 형태의 석유 부산물을 얘기를 해요. 이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개 부문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예전엔 전통적으로 밸류를 받을 수 없었던 어떤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었어요. 굉장히 가격이 쌌다. 저렴하게 형성이 됐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이런 석탄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체재인 코크스의 수요도 동반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있고요. 이 매출 비중만 보더라도 18년도에는 4%였어요. 전체 기업의 매출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21년 올해 들어와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8%였던 게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낮게 형성됐는데 가격도 올라오고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이 기업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면 사실 이 기업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핵심재로 이 코크스가 사용이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아직 공급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과 밸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뭐 일본과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주가 잘 나가죠. 이쪽에서 인조흑연의 음극재를 국산화하는 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석유 쪽 코크스, 이게 굉장히 이 기업에서는 중심적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석유 코크스 쪽으로 옮겨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게 2차 전지까지 밸류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경 BK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함께 유망하게 보고 계신 대안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쪽이 일단은 그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료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탄산칼륨 이런 쪽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제 유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니드 뭐 방산 이런 쪽으로 혹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휴니드고요. 네. 네, 유니드는 일단 최근에 공업용 칼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의 급등세에 이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국내에 8월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합산했을 때 평균 수출 가격이 톤당 한 1,500달러 선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원재료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또 공급을 받는다라는 장점이 유니드에는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라든가 벨라루스 이런 쪽에서 조달받는 경쟁업체 대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운임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실적의 개선세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대안주로는 유니드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현대차증권에서 제시한 OCI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번 또 뷰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빠졌다가 목요일장에서 16% 가까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급등하고 계속 항상 이제 최상단에 있는 이평선 61선을 한 12만 원 정도였는데요. 거길 돌파해 줬으면은 괜찮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또 큰 음봉이 한 8%대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모듈 쪽은 상당히 좋게 보는데 아직도 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리포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에너지 안보 그리고 ESG 이슈가 공급 과잉 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압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쪽에 이어서 미국이 먼저 좀 했었죠. 강제 노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법안으로요.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이쪽이 강제 노동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폴리실리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5%가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뛰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한국의 OCI, 독일의 바커, 그리고 미국의 햄록 이렇게 세 곳밖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OCI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일단 독일이라던가 유럽 쪽에서도 전부 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이런 쪽들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플라파라고 해서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금지법을 먼저 발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OCI 같은 경우에 3만 5천 톤의 말레이시아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향후에 6만 톤까지 증설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서도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전기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산하는 공장들의 어떤 차단, 전기 차단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생산 차질까지 좀 겹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굉장히 강한 15.8%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런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윗꼬리에다가 음봉 맞으면서 하락하는 파동이 나왔고요. 투자 동향도 보시면은 그때 강하게 올라갔던 건 투신과 사모펀드의 한 260억 정도의 매수였어요. 그날도 보면 외국인들은 안 샀습니다. 30억 팔았거든요. 그런 기조가 계속 지속이 요즘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접근은 조금은 모듈 쪽이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일단 120주선 10만 원 부근에 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지만 워낙에 또 높은 변동성 기록하는 만큼 이 부분 유의하자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한화솔루션은 참 네. 고점 부근에서 나름 견조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잘 네. 가는 이유가 있죠. 모듈 부분이 워낙에 이제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 쪽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현재 1.7기가와트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4기가와트를 추가로 증설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적 관계없이 일단 세액공제만으로 내년에 3.1기가와트에 대해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태양광의 밸류체인 대부분을 중국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체. 물론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거의 100%인 비중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이런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태양광 모듈의 증가,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 대안주로 체크해봤고요.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블체크 유망주로 동화기업 제시해 주셨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18%나 올라가면서 맞아요. 굉장히 V자 반등을 했어요. 네, 일단은 뭐 수급의 힘이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사는 행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투신 연기금 3호 펀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관의 삼끌이 조합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재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본업이 아닌 인수한 업에서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이런 전해액 쪽이죠. 그런 쪽이 잘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해액 쪽에 기존 캐파를 확장을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 쪽이 원하는 메이드 인 USA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쪽의 신규 공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8월 중순에 이어서 121선 재돌파를 했고요. 기관의 강한 수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121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74,000원에서 매수를 좀 해보는 전략으로 가고요. 목표가는 88,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었습니다. 일단은 눌렸을 때를 좀 공략해서 74,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디테일하게 리포트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